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명과학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볼까요? 이 책은 재미있어 밤새 읽는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이제 재미있어 밤새 읽는 시리즈의 책을 수업할 때마다 아이들이 어휴 라는 한숨을 많이 쉽니다. 재미있어서 밤새 읽을 것 같다라는 말에 쫑긋했다가 막상 받아서 읽어보려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야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고 관심이 있고 보다 깊이 있는 지식을 찾는 분에게는 정말 재미있어서 밤새 읽을 수 있는 책 시리즈입니다. 그 시리즈 중에 하나, 생명과학 이야기. 이 책은 하세가와 에이스케, 일본인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진화 생물학자이자 홋카이도 대학 대학원 농학연구원 준교수로 동물 생태학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1961년 도쿄생이고요. 어릴 때부터 꿈꾸던 곤충학자가 되기 위해 대학 때부터 사회성 곤충을 연구하셨다고 해요. 자, 이 책을 읽어보면 가장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이분도 공부를 하셨고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생물학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공부하실 때 들었던 의문점, 이건 왜 이러지? 책에 쓰여 있지 않은 의문점. 또 이거를 외우려니까 너무 힘들다. 우리가 뭔가 전체 메커니즘과 시스템을 이해하고 외우는 것과 그냥 무조건 막연히 외우는 건 상당히 암기에 있어서 난이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하세가와 선생님이 직접 공부를 하면서 궁금했던 거, 그래도 결국 답을 찾으신 거죠. 대학교에 가서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시면서. 그리고 본인이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부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억지로 외우려다 보니까 힘들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해의 단계를 밟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매력 있어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DNA, 유전자, 이러한 과학적 지식은 다른 책에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데, 하세가와 선생님이 직접 공부를 하면서 궁금했던 퀘스천 마크, 그에 따른 정답, 그리고 이해를 했다면 쉽게 외울 수 있었는데 이해 없이 무조건 외우려고 해서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내용들을 본인이 이제 나중에 이해한 단계 그대로 풀어서 설명을 해서 편안하게 읽으면 편안하게 이해가 갑니다. 생물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수많은 생명체와 공동체의 정신으로 함께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하룻밤 동안 밤을 새면서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책의 전체적으로 파트를 보면요, 파트는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생물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한 단 한 번의 기적, 유전자, 전달되는 것만 전달되고 전달되지 않는 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DNA는 왜 이중 나선 구조이고 왜 꼬여 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너무나 쉽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결국 DNA 구성 물질을 이루는 요소가 그중 하나가 5탄당인데 5탄당, 탄소가 5개 들어있다는 거죠. 이 5탄당이 각을 75도씩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서로 수소끼리 모이기 위해서는 살짝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동그란 모양이나 수평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재미있게 왜 DNA는 나선형 구조로 꼬여 있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유를 분자의 상태에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해가 굉장히 쉽게 가요. 우리는 보통 진화하면 영국의 찰스 다윈만 생각하는데 일본에도 대표적인 진화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주장은 찰스 다윈하고 다른 방향이에요. 찰스 다윈이 어떠한 이유에서 변이가 일어나고 이게 자연에 의해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선택을 받고 그리고 번식을 하게 되면 이 한 종이 진화했다라고 자연의 외부 환경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셨다면, 기무라 모토 박사님은요, 집단 유전학이라고 해서 자연이 선택하지 않더라도 결국 2배 교정, 즉 X와 Y, 즉 부모로부터 각각 46개의 유전자 중에 23개씩만 받아들이는 이런 2배 교정을 하는 생명체들은 부모의 모든 유전자를 다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46개 중에 우연히 조합이 된 23개만 받게 되는 거예요. 엄마 쪽에서
아빠 쪽에서. 그럼 나머지 23개는 어디로 갈까요?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23개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변이도 발생하고요. 결국 기무라 모토 선생님의 말씀은 다윈하고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다윈이 생명체의 외부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하셨다면 기무라 모토는 생명체 내부 안에서 벌써 선택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연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생명체 내부 안에서 DNA 46개 중에 23개만 어떤 특정 기준 없이 유전이 전달이 되고, 또 전달된 유전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모두 다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후세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또 재미있는 색다른 유전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물론 기무라 모토의 집단 유전학이 처음 나왔을 때는 학계에서 상당히 거부 반응이 컸었고, 찰스 다윈의 영향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거부가 컸지만, 지금은 현재 이 두 이론은 거의 동급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양쪽 다 진화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지능은 유전되는 것이냐 환경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냐? 답은 둘 다이죠. 아무리 유전적으로 월등한 인자를 받았어도 환경이 그걸 개발시키지 못한다거나 그걸 개발시킬 수 있는 특정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잠재되어 있는 걸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도 있고 선택받지 못한 23개에 들어가서 넘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환경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둘 다가 중요한 거죠. 재미있어 밤새 있는 생명과학 이야기는요, 내용이 살짝 어려운 것 같아도 앞에서부터 차분히 하세가와 선생님이 써놓고 설명해 주신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상당히 고급 수준의 전문가 수준의 생명과학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조금씩 읽어나가면 좋지 않을까요? 매일 운동을 하듯이요. 지금까지 동락 이연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